다른 말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건 좀 상의해보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게 21세기에는 좀 적어요. 예. 문화만 할 수 있는 가치 빨리 써야 거든요.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니까 공개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대화의 정도가 역사에 남기기 낯뜨거울 정도로 적나라합니다. 취임 맥락을 보니까 취임 네네. 전에 취임 한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죠? 2012년 12월 대선에서 당선이 됐고요. 저 때 이제 당선인 신분입니다. 2013년 2월 25일이 취임식이니까 취임식 전에 이 마지막 취임사를 다듬는 회의로 보여집니다. 네. 회의의 목소리상의 참석자는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네. 그리고 최순실인데요. 누가 들어도 주도를 최순실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누가 녹음한 거예요? 그 녹음이 또 왜 인제 나온 거예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기 위해서 녹음 형태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법정에 공개됐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화면이 정호성 국정농단 비서관입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런 녹음이 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라는 검찰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는데 현재 총 2개, 90분 분량짜리 녹음 파일 2개가 한 언론사에 입수가 돼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대화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게 그때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이런 건 말이 안 돼. 짜집기란 건 짜집기. 짝꿍 모르냐고. 평고 조금 다른 말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건 좀 상의해보세요. 예. 누구나 쓰지 않는 말을 써야 돼. 뭐든지 쓰던 말은 그건 못해. 2페이지 반씩 경제부흥 넣고, 그 다음에 국민행복 넣고, 그 다음에 문화 넣고, 당당한 거 넣고, 앞뒤로 1페이지 반씩 통일 넣고, 가장 중요한 게 21세기에는 좀 적어요. 예. 문화만 할 수 있는 가치 빨리 써야 거든요. 정과장이라 부르는군요, 비서관을. 사사건건 참견하는. 네. 저걸 뭐라더라? 댓글 보니까 첨삭지도 하는 것 같다고. 첨삭지도죠. 첨삭지도고 전부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안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저 초안은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취임사 초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읽으면서 짜깁기 한 것 같다. 네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을 하면 무슨 저 특이점이 있겠느냐? 좀 네. 남이 안 쓰는 말을 넣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페이지를 규정해 놓고 자 경제는 2.5 페이지를 넣어라. 그리고 문화를 꼭 넣어라. 또 중간에 IT를 넣어라.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기 위한 당선인인데 예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것은 최순실의 취임사 아니냐라는 아까 타이틀이 참 무색하지가 않은 네.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취임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18대 대통령으로의 길을 들어서게 됐, 오늘로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경제부흥,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 행복,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첫째,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나는 그 경제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키를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IT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력할 것이다. 창조 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이 한 개인이 나라의 그 경제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올려주시고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해방 시대를 열어갑시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토씨도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취임사라는 것은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설계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설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문수위가 하는 작업 중에 정말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취임사를 만드는 거. 그렇죠. 이것을 최순실 씨가 저렇게 또 그렇게 또 뭐 정중한 태도도 아닌 걸로 보여요. 네. 그런 태도로 불러주는 대로 토씨대로 읽었다는 것은 사실 좀 실망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부끄럽다. 네. 우리 대통령이 저런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이 최순실로 비롯된 국정농단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좀 진실도 많이 파헤쳐졌지만 조금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로고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갑자기 과일이나 낫또 그 일본의 그 콩 발효한 발효 콩 음식 있잖아요. 먹을 걸 낫또 권하죠. 좀 드시겠느냐라고 화제를 바꾸는 장면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 빼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해도 안 이쁘더라고. 그럼 기와 하나만 이렇게 묻히네. 바람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경애로 갔다 그랬대요. 그게 낫지. 풍미가 있어야지 이게. 기와 한 장만 딱. 과일 갖다 드릴까요? 왜? 과일? 더 드세요. 좀 더 드시겠어요? 거기 내가 그 기와 하나만 갖고 이렇게 좀 청와대 하면 안 될까요? 이건 기와인가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시는 데를 예. 좀 촌스러워. 상징적으로 만들어야지 또. 낫또 드세요. 예? 낫또. 나 또. 누가 최고 결정권자인지가 헷갈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국정 운영에 뭐 청와대 로고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네. 눈여겨 들어오는 부분은 해봤더니 경애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서관들과 실무진들과 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게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엿보이는 대목이고요. 내용상 이 최순실의 허락을 구하는 느낌이잖아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과일 드셔라. 그러니까 네라고 반문하면서 계속 기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거두절미하는 느낌이고 또 뭐랄까요? 박 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이 바라는 투정하는 투니까 그럼 나 또 드셔라.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식 화재 전환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뭔가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하면 최순실 씨가 딱 잘라서 안 돼요 이렇게는 못하니까 자, 과일이나 드시죠. 낫또나 드시죠. 네. 하고 마치 아이를 어르듯이 먹을 걸 가지고 화제를 전합니다. 이게 지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청와대 로고가 그 뒤에 조금 바뀌었더군요. 바뀌긴 네. 했습니다. 네. 네. 이 입장을 조금 반영한 아마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띠가 네. 빠지고 네. 좀 깔끔하게 들어갔죠. 이 녹취 파일에 최순실 씨가 장관 내정자 평가도 하고 여기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이 나오는 대목도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선 대변인하고 김종훈 내정자가 제일 인기였나요 오늘? 오늘 기자들 전화를 몇 개 받았는데요. 김정훈만 물어보고요. 조윤선 대변인은 저 현장에서 현돈이한테 못 물어봤어요. 그냥 뭐 소감, 그러니까 추가 뭐 이렇게 질의는 아니고요. 뭐 소감 어떠냐. 김종훈 씨가 뭐 세계적으로 그 오히려 최고 오늘 그런 그게 사람은 대체 그- 주목받다고 저기 나오는 김종훈 씨는 그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장관 후보. 네, 후보자였다가 미국의 낭만. 유리 시스템즈를 창업했던 이 재미교포 벤처 사업가입니다. 국정 문제 왜 미국의 네, 몇십 년 산사 미국
국적으로 미국 몇십 년 국적, 있었던 분이 미국의 군 출신이고요. 네. 이 해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국적을 바꿀 수 있느냐. 본인 바꾼다 그랬어요. 네. 가족들도 바꿀 수 있느냐. 이거 좀 고민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 국적을 털고 한국으로 와서 장관이 되면 네. 미국에서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될 것이다. 1,0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다.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네. 번째는 CIA의 전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 민주당에서 우리 장관이 되는 게 맞느냐? 미국 네. 국익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네.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저런 인물을 우리가 못 데려올 거라고 생각할 거다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네. 자, 이 박 전 대통령은 조윤선 대변인과 김종은 씨가 오늘 제일 화제 인기였나요? 이렇게 묻는데 조윤선 이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최순실 씨입니다. 아, 존칭을 그렇군요. 네. 전혀 타이틀을 붙이지 않죠. 조윤선 이가. 네. 야 이게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땐 내일을 좀 도와주는 소소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 들어볼까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십상시 정윤회 씨와 십상시 파문이 네네. 터졌을 때 그때는 정윤회 씨가 혹시 그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거 아니었냐? 남편 최순실의 네네. 남편.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부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던 해 말에 네. 이 정윤회 문건이 터지죠. 그래서 이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논란이 커지는데 네. 이때 박관청 경정 얘기가 국가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 기억납니다. 그리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고요. 저 땐 대중들이 최순실이 누구야 이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윤회 씨의 부인. 그런데 최태민 씨의 딸?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커지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2016년에 정유라의 이 이대 입시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최순실이 전면 등장하는데요.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당시에 최순실의 존재가 조금 더 일찍 네. 파악이 됐고 청와대 선에서 조치가 됐다면 국정농단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이 그 이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친구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가까운 친구의. 네. 근데 이거는 네. 벌써 법률적으로 평가가 끝났죠. 왜냐하면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나누고 중요한 직함이 없는 사람과 이런 기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 과정 자체를 정호성 비서관만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어떤 중요 직책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 범위나 권한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그것을 허물고 그 더군다나 사적 이익이 개입돼서 국가의 기능이 남용되고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지 않은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은 최서원이라는 사람에게 부여됐다라는 것은 탄핵 결정문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친구의 조언도 아니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아니고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했고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 누설됐다라고 사법적인 판단은 끝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납니다. 헌재 판결 그 인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이렇게 그런 개명후 문장이- 이름이 네. 이제 최서원이니까요. 네. 피청구인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었고요. 네.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했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모두 위반했다라고 적시가 네.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지금 전부 병합돼서 지금 네. 곧 나온다, 곧 나온다 하던데. 예, 전원합의체에서 5번이나 회의할 정도로 네. 굉장히 사건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유무죄가 갈렸기 때문이고요. 결국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누구로 인정할 것인지 네. 여부. 삼성이 빌려준 것이냐, 뇌물로 준 준 것이냐. 것이냐. 네, 사용이익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형량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정인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